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다들 다녀오신 분들도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박람회 입장 전에 이거를 받으려고 대부분 다 가십니다. 기관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것이다, 연봉이 이 정도다, 이런 점들을 쭉 정리를 한 디렉토리 북이 있는데요. 이걸 실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렉토리 북은 파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디렉토리 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면 메인홀에서 공기업 취업 유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초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처음 공기업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LH공사, 코레일 등등 채용 인원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됩니다. 줄을 서고 현직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1대1이다, 그룹 컨설팅이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이 늘 한계죠. 어쨌든 올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것이다. 최소한 2023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을 뽑을 것이다. 이 정도 다들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채용 박람회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공기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떤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박람회의 메인 강사로서 실제 여러분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당장 서점에 가십시오. 서점에 가게 되면 NCS 직무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을 해야 하는, 또 이런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여야만 하는 수리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서점까지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따로 샘플 유형이라고 해서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NCS라는 영역을 과연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정말 공기업에 지원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음 이야기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NCS라고 하는 10가지 영역을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실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NCS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전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 쪽으로 지원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경영, 경제, 회계, 재무, 법정 등등 전공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몰린다는 것은 가장 많은 기업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영도 단일 전공이냐 뭐 통합 전공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전공 시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역시나 전공 시험을 내가 도저히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자소서다, 면접이다 이런 부분 없이 아예 공기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전공 시험이 있고 기사 자격증들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기술직과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스스로의 도전 유무를 파악해 보십시오. 참고로 NCS만 보는 기업들도 은근히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뭐 땡땡구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기 자체가 없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진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다 보니 나이와 무관하게 직무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다. 그 대표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 우리 간호사분들, 또 코레일의 열차 승무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몰리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필기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는 가고 싶은 모든 기업을 리스트화를 하십시오. 무작위 형태로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면 좀 이런 시간은 괜찮거든요. 리스트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전공 시험이 과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기업인가,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경영 쪽에서도 단일 과목으로만 공부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보셨다고 하면 단일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경영이 힘들다, 나는 회계가 강점이다, 또 법 쪽이 나는 강하다.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에는 법이 전혀 상관없이 경영을 어차피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원을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리스트를 쭉 뽑으신 다음에 필기시험 공부가 가능한 영역 이내의 기업들만 남겨두시고 다른 기업은 다 없애시면 갈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쭉 현실적으로
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 단계에서 명확한 평가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단계에 평가하는 요소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카테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기준이에요. 자격증이 있고요. 어학이 있고요. 교육사항,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기입하도록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컴활 1급이 있고요. 한능검 1급,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있고요. 최근 ADSP라고 해서 정량으로 보강을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처리 기사, 직무무관 공통적으로 자격사항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들입니다. 추가로 CS 리더스 관리사나 매경 테스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부분은 요 위에 이 부분입니다. 특히 컴활 같은 경우에는 필기와 실기로 나뉘었는데 이 실기를 거의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이상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실기 합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미리 취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학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익 700점이 넘으면 지원 자격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있고 가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 700점 이상부터 850점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850점이 가점으로 줄 수 있는 만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전이나 인국공 등등은 스피킹에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익 700점 정도를 많이 만들어 두십니다. 토익이 더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합격을 하고 그러지 않는 최저 점수가 700점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금융 쪽이 있는데요. 금융 쪽은 당연히 조금 더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추는 분들이 많죠. 재무, 전산, 회계가 들어간 자격증과 재경관리사, 재무설계사, 신용관리사, 신용상담사, 유통과 관련됐다 하시면 당연히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그리고 부동산 쪽이라면 공인중개사 등등 여러분들이 추가로 서류 단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업마다 쓰셔야 할 텐데요. 자소서는 적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우리 사기업처럼 자소서가 서류 단계에서 평가되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자격증과 어학 성적을 총 합산을 해서 배수로 잘라내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자소서가 평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적부 형태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엄청나게 공을 들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지원하는 상당수의 공기업 지원자들이 경력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경험과 경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업만 별도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보건복지 이 분야는 자소서가 평가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건보가 있고요. 연금, 근로복지공단, 심평원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LH공사도 있습니다. LH공사도 최근에 가점 사항이 조금 더 높아졌긴 하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소서만으로 서류 평가를 하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쪽으로 보면 소진공, 중진공 등이 있고요. 당연히 이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고 자격사항과 어학사항, 교육사항 합산을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논술도 보는 그런 기업인데 어찌됐든 이 두 개의 기업은 자소서도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상당수는 서류 단계가 적부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훨씬 더 일단 중요하겠죠. 청년 인턴은 당연히 자소서 평가가 들어가 있고요. 자격증도 같이 합산을 해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형태입니다. 면접은 다대다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자소서를 리스트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자소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소서에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묻는가, 과거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를 쓰게끔 하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휘할 것인지 응용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을 묻는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과 이에 대한 응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를 체크를 꼭 해두시고,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최근 이슈, 우리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자소서 항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정도는 내가 지원할 기업 기준으로 카테고리화를 미리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해요.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 다 NCS 영역이에요.
가장 많이 묻는 영역이 창의성을 묻는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그리고 무조건 나온다 보시는 직업 윤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시고 4개에서 5개 뭐 이 정도를 많이 물을 텐데 과연 자소서에 내가 쓸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도 이 서류 단계에서 경험과 경력사항을 적도록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경력과 경험이 빵빵해야만 합격을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원하는 분들께서 이미 이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NCS 영역 중에 과거의 경험을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비시즌에 마스터 자소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를 보시고 똑같이 이런 항목들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 다 돌려막을 수 있는 나의 메인 소재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미리 어느 정도의 초안은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 부분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필기시험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공기업을 가고자 했을 때 필기시험을 뚫어내야만 면접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필기시험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알고 필기에 올인할 수 있는 배경 상황을 꼭 만들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서류 접수가 시작된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안 된다. 그때는 빨리 제출하고 필기시험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 시기다.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면접을 지금 단계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PT 발표, 토론 면접, 상황 면접, 인성 면접까지 대부분 규격화된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비시즌에 면접을 먼저 같이 준비를 할 사람들을 스터디를 모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시즌에 면접 준비를 한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건데 처음에는 참여를 하다가 점점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필기시험을 합격한 이후부터 부랴부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스터디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관심 있는 부분을 스크랩 정도를 하나 정도는 따로 해두시고요. 나의 이력, 역량, 그리고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내 과거의 메인 소재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서 나중에 면접까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즌에 많이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면접은 나중에 또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기시험 합격률은 5% 내외가 평균적입니다. 사무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지원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합격률이 접수 인원 대비 1%도 안 되는 곳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기술직은 그나마 필기 합격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사무 행정 쪽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상당히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지원을 하셔라.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미 면접을 보는 분들 기준으로 또 떨어지는 분들 또 다시 지원을 하고 그분이 또 새로운 분들과 경쟁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면접 기회라도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필기시험 합격권에 있는 분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여러 기업을 지원하고 면접 기회를 다 얻습니다. 골라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 꼭 아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공공기관의 현직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원을 합치면 실제로 한 10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여러 기업을 보내보았는데요. 그 상당수가 직무 경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블라인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 블라인드가 학점을 보지 않겠다, 나이를 보지 않겠다, 학력을 보지 않겠다, 성별을 보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 과정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 이야기는 다시 돌려 얘기하면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 충분히 정량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 누구나 지원을 하고 최종 단계에서 면접을 합격을 하게 되면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 준비를 하는 상당수가 20대에 많이 몰려있기는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30대, 40대 분들도 뒤늦게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합격을 하셔서 지금 현직자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이미 다른 쪽에서 직무 경력을 쌓고 있는 그게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 보면 결국 눈길이 가는 거는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입니다. 공무원은 근데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많습니다.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준 그리고 NCS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공이나 아니면 NCS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지원을 하시다가 2년, 3년, 4년, 5년까지 걸려서 결국 필기시험을 뚫어내시고 면접 기회를 부여받으셔서 결국에는 이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직장인 분들도 공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점이 공정한 채용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만큼 직무 경력자 분들에게도 그 문이 많이 열려 있다. 그런 분들과 면접 단계에서 내가 이기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20대입니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려는 이 20대 분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다른 곳에 근무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가도 괜찮다. 플랜 B라는 차선책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필기시험만 내내 공부를 하면서 1년, 2년, 3년 이력상의 공백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는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1년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 뭐 청년 인턴이 될 수도 있고요. 기간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경력들이 나중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최정점에 있는 기업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런 직무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는 이 차선책도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무조건 공기업 취업만을 목적으로 오로지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괜찮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 상처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차선책의 중요성을 저는 늘 강조를 많이 드려요. 공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번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업으로 썼는데 자꾸만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분들, 현실적으로 내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전혀 채용 박람회에서는 얻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2월 24일 토요일에 직접 취업 전략 포럼을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서울 교대역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기업에 합격을 시키는 컨설턴트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지금의 단계를 얘기를 해보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포럼이니까요. 신청을 해 주십시오. 취업 박람회는 현직자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를 하다가 채용 박람회에 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께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런 취업 포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실제로 시키는 다양한 시선으로 면접 컨설팅, 서류 컨설팅 이런 경험이 많은 어떻게 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포럼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취업을 하고 싶고 이런 분들만 신청을 하시고 오십시오. NCS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포럼이기 때문에 꼭 오십시오.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시는 분들께는 정말 여러분들이 취업 박람회 일반적으로 대규모에서 얻지 못하는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내용들 이런 점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드리고자 제 자리에서 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올해도 힘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